안녕하십니까. 설린TV의 김변입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 설린에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나 또 오해를 하고 있거나 또 이슈가 되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설린의 주간 상담소입니다. 자, 오늘 설린 주간 상담소의 핵심 키워드는 임대차 갱신 청구 그리고 계약금, 가계약금입니다. 한 주간 동안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는데요. 명예훼손이라든지 또 랜덤 채팅으로 만난 여성과 모텔에 갔는데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친 사건이라든지 이혼, 법률 사무소에 아주 오래된 아주 핫한 테마죠. 이혼 그리고 양육권 사건에 대해서도 많이 문의를 주셨고요. 지역주택조합에서 분담금이 나오는 경우, 그리고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된 경우 자기가 모르게 혼인신고가 돼서 이걸 어떻게 무효로 만들 수 없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임대차 갱신 청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 합니다. 지금 매우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임대차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면 갱신 청구권이 인정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임대인들이 내가 실거주 하겠다고 말만 하면 임차인은 그러면 갱신 청구를 못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하겠다는 것을 실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문의를 주신 저희 상담자께서는 자신의 임대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어떻게 실거주를 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나가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임대인이 자신이 해외에 거주하면서 말로만 내가 실거주할 테니까 나가라고 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실제 어떻게 실거주를 할 것인지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계약금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죠. 보통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계약금, 총 매매 대금의 10%를 걸고 중도금으로 20%를 걸고 나머지 잔금을 70%는 대출을 받아서 지급하는 방식이 대부분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 10%를 넣고 난 이후에 중도금 지급 시기까지 많게는 2-3개월, 거래에 따라서는 1년씩 걸리도 하는 그런 계약들이 있는데요. 그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버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 매도인, 집주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주고서라도 계약을 해제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경우 이게 계약금 배액을 주는 것보다 더 오른 가격에 판다면 이익이 된다면 당연히 집주인은 그런 선택을 하겠죠. 이때 매수인은 아니 더 비싼 가격에 사야 되는 것을 자기가 미리 계약했기 때문에 더 싼 가격에 샀기 때문에 이 계약을 유지하고 싶어 하겠죠. 자, 이때 매수인이 잔금 또는 중도금 지급시기 전에 먼저 돈을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매도인의 계약 해제권 행사를 막아버릴 수 있냐라는 문의를 주셨습니다. 중도금 지급 시기 또는 잔금 지급 시기는 돈을 내야 되는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 사이까지 돈을 내지 않아야 되는 지급기한의 유예의 의미도 가지지만 동시에 매도인에게 계약금에 의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해제기간이기도 합니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금 지급 시기 전에 잔금 지급 시기 전에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돈을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의 계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는 방해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저희가 상담을 드렸더니 아주 실망을 하시면서 돌아가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재미있는 것이 가계약금입니다. 이 가계약금은 보통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돈인데 집주인에게 직접 주기도 하고요. 보통 대금의 한 1% 정도, 1억짜리면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거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가계약금은 계약금하고는 다릅니다. 가계약금이 있는 상태에서는요, 집주인은 가계약금을 그냥 돌려주고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요. 살려고 하는 매수인도 보니까 딴 데 하야겠다 싶으면 그냥 가계약금 돌려주세요 라고 하고 가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약금과 가계약금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의 구속력이라 그럴까요? 이것에 큰 차이가 있죠. 저희 설린에서 최근에 진행한 사건 중에 아주 재밌는 사건이 있었는데 위례의 분양권이 막 뛰기 시작할 때입니다. 저희 의뢰인이 위례의 분양권을 한번 팔아보려고 중개인에게 말했더니 내가 팔아주겠다 그러면서 분양권이 내놓자마자 8천만 원, 1억에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근데 이분이 분양권을 팔려고 했다가 팔지 말고 그냥 우리 가족들이 갖고 있으면 나중에 더 오를 테니까 그냥 안 팔겠다 라고 하면서 분양권을 안 팔겠다고 의사를 변경한 거죠. 그렇게 하니까 맨 처음에 분양권을 사겠다고 한 제주도에 계신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가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양권을 받은 사람이 아유 그냥 돌려드릴 테니 그냥 가져가세요. 분양권 안 팔겠어요 라고 하니까 바로 그 다음날 2천만 원을 보내고요. 또 일주일 후에 5천만 원을 보내고 총 8천만 원을 다 보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는 돈을 다 지급했으니 분양권을 나한테 넘기시오 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제주도에 계신 분양권을 사려고 하시는 분이 패소를 했고 저희 설린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분은 변호사 비용까지 다 물어주는 또 손해를 보셨는데요. 가계약금이라는 것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어떤 계약에서 매수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계약금과 같이 당사자를 매수인이나 매도인을 구속하는 힘은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이미 가계약 단계에서 충분한 어떤 계약의 내용이 정해져 있고 그러한 상태에서 가계약금이 주어졌다면 또 모르겠는데 대부분 가계약금은 계약의 내용은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계약 협상자로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이상 오늘 임대차 갱신 청구 그리고 계약금 그리고 가계약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설린의 주간 상담소는 좀 메인테가 안 좋아. 설린의 주간 상담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